포하 스키비디 토일렛 시리즈는 오하이오에서는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난다라는 뜻의 올리인 오하이 밈에서 시작했습니다. 스키비디 토일렛 1의 영상 설명에는 오하이오 주에서는 흔해 빠진 변기들이라는 설명이 적혀있고, 영상에서는 안 좋은 변기가 사람을 공격하는 내용이 나와 이런 일들이 오하이오 주에서는 흔하다라는 내용을 표현했죠. 스키비디 토일렛 1편은 2월 8일에 업로드되었지만 사실 1편에 등장하는 최초의 토일렛이 등장하는 영상은 1월 30일에 먼저 업로드되었어요. 1편 전에 올라간 시초 영상은 스키비디 토일렛 1편에 나온 이 토일렛이 사람으로 나와서 토일렛들이 부르는 노래 스키비디 밥밥 예스예스 틱톡 리믹스를 부르죠. 스키비디 토일렛의 배경음악은 파티파티라는 곡인데, 이 곡을 작곡가한 얄리는 스키비디 밥밥 예스예스 틱톡 리믹스의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사실 스키비디 토일렛은 시초 영상과 1편 모두 그저 오하이오 밈을 사용한 드림 영상이다 보니 원래는 스토리도 길게 제작할 생각도 없던 단편작이었지만, 시리즈가 계속되면서 도시전설, 아포칼립스 상태 등의 배경이 더해진 요소를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무려 39편까지 제작되었어요. 스키비디 토일렛은 게리모드를 사용해서 만들어졌고, 배경화면은 게리모드에 GM 빅시티와 GM 골든시티 브이트데이를 사용합니다. 게리모드가 하프라이프에서 시작했다 보니 스키비디 토일렛은 카운터 스트라이크와 하프라이프2의 등장인물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에피소드 1부터 최초의 토일렛에게 가는 이 장면은 여기서 오른쪽을 보면 하프라이프의 주인공인 고든 프리맨이 등장해요. 3편에서도 고든이 등장하는데, 영상이 시작할 때 이 차 옆에 주황색 인물이 바로 고든 프리맨입니다. 거기다 7편에서는 하프라이프에서 친구 사이로 등장했던 바니카룬과도 같이 등장하죠. 1편에 등장하는 최초의 토일렛이자 시초 쇼츠 영상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하프라이프의 일반 시민 모델 중 하나인 메일 언더바 07 모델을 사용해 만든 캐릭터예요. 18편에 등장한 게릴라 토일렛은 카운터 스트라이커의 테러리스트 중 하나인 게릴라 워페어의 모델을 사용하고, 26편에 등장한 북면 토일렛은 카운터 스트라이커의 테러리스트 중 하나인 피닉스 커넥션 모델을 사용하지만 두 토일렛 모두 웅장하게 등장했다가 바로 상대에게 리타이어 되었죠. 하지만 32편에 등장하는 쌍대포 토일렛은 카운터 스트라이커에서 엘리트 크루의 선글라스를 뺀 머리 모델을 사용하지만, 다른 토일렛들과 다르게 타이탄 스피커맨과 비등비등하게 싸우고 원철 리타이어 당하지만 기생 토일렛들이 달려들 틈을 줘서 타이탄 스피커맨을 리타이어 시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1편에 나온 이 토일렛은 토일렛들 중 가장 먼저 나왔기 때문에 최초의 토일렛이라고도 불리는데, 크기나 행동, 외관상으로는 큰 특징이 없지만 최초라는 점에서 이 토일렛을 기념하는 기념비와 동상까지 있어요. 또한 6편의 클럽에서도 첫 장면에서 문에 최초의 토일렛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다 스파이 카메라맨이 등장하는 16편에서도 벽에 최초의 토일렛이 붙어 있죠. 2편에 나온 소변기 토일렛은 사실 2편에 처음 등장한 게 아니라서 다크푸품 채널의 첫 쇼츠 영상 BO에서 첫 장면에 등장해요. 2편에 등장하는 이 토일렛 때문에 토일렛들 중에는 성별도 있다고 추정되는데, 언뜻 보면 머리를 기른 남자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이 토일렛이 다른 토일렛들과 목소리가 다른 걸로 보아 이 토일렛은 여성이고, 토일렛들 사이에서 성별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날아다니는 스카이 토일렛은 입에서 소형 스카이 토일렛을 내보내기도 하고 레이저를 발사하기도 하는데, 이 토일렛은 스타워즈의 은하제국 OST 임페리얼 마치가 배경음악으로 깔리며 등장해요. 또한 스카이 토일렛은 첫 등장할 때 스타워즈의 전투함 스타 디스트로이어가 등장하는 것처럼 등장해 여러 요소가 스타워즈와 관련 있는 토일렛이기도 하죠. 스카이 토일렛은 13편에서 주로 등장하기 시작하지만 사실 12편에서 카메라맨과 토일렛들이 싸울 때 미리 공중에 떠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변기에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이 토일렛들은 번외편인 나라 에피소드에서도 등장하지만 딱히 공격하는 모습은 없어서 그냥 엑스트라로 취급받습니다. 28편의 첫 장면을 보면 거대한 토일렛이 레일에 실려서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이 토일렛이 한두 개가 아닌 걸로 봐서는 아마도 토일렛을 양산하는 공장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는 이 토일렛은 마피아 토일렛이라고 불리는데, 이 공장에서 다른 토일렛들과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이 토일렛이 공장이 책임자라고 예상되죠. 28편의 마피아 토일렛이 회의할 때 조그만한 토일렛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살짝 움직인 뒤에는 이 토일렛이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런데 28편에서는 이렇게 작은 토일렛으로 나오지만 시즌 9 영상에서는 이 토일렛이 아닌 글리치 토일렛이 등장합니다. 토일렛들도 전투를 계속하면서 발전해 나가는데, 글리치 토일렛이라고 부르는 이 토일렛은 워낙 빠른 속도로 부딪히다 보니 변기 앞부분에 무언가를 붙여두었고, 그 외에도 빨리 날기 위해서 여러 부착물들로 개조해두었어요. 거기다 토일렛들이 리더라고 예상되는 짐의 토일렛들도 처음에는 땅에서만 다녔지만 38편에서는 제트백을 붙이고 날아다니기도 하고, 변기 옆에는 레이저포를 달아두어서 원래 본인이 사용하던 무기인 눈이 레이저와 함께 쿼드 레이저포라고 부르는 4개의 레이저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짐에는 유튜버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지 전투가 시작되기 전 유튜브 건물만 부셔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카메라맨과 스피커맨을 해킹하는 기생 토일렛은 처음 등장했던 작은 토일렛만 있는 게 아니라 거대한 토일렛을 조종할 때는 기생 토일렛의 크기도 커져서 상대의 크기에 맞게 대처할 수도 있어요. 33편에 등장하는 토일렛은 사람의 팔다리가 달려있어서 토일렛맨이라고 불리는데, 다른 토일렛들과 다른 밸브를 가지고 있어서 이 토일렛 또한 기생 토일렛을 만든 박사 토일렛의 작품이라고 예상됩니다. 토일렛맨은 빨간 넥타이에다 흰 와이셔츠를 입고 있어서 큰 스피커맨이 이렇게 변한 거라는 설이 있죠. 토일렛맨은 전류 또한 흐르고 있어서 기생 토일렛으로 인해 만들어진 토일렛인 것 같은데, 뒤에 밸브도 박사가 업그레이드 해준 것으로 예상되어서 제작부터 업그레이드까지 모두 박사의 손길이 들어간 토일렛 같아요. 39편에 등장하는 제트팩 토일렛은
토일렛은 물 내리는 부분에 무언가 씌워져 있고 변기의 양 옆에 불이 나오는 제트백도 붙여져 있어서 일반 토일렛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편에서는 토일렛들이 등장하기 전 사람들이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게 보이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게 의자가 아니라 변기죠. 그런데 이 레스토랑에 있는 사람들 중 익숙한 캐릭터가 보입니다. 바로 뒤에 앉아있는 흰 피부의 사람, 누가 봐도 쥐맨이네요. 쥐맨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은 딱히 옷을 입고 있지 않아서 대체 이 레스토랑은 뭐라는 레스토랑인지 의문이 들기도 하죠. 16편에 등장하는 토일렛은 사람 머리 대신 고양이 머리가 등장해서 토일렛들이 꼭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토일렛들을 물리치는 방법 중 가장 유명한 방법은 변기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거지만 튀어나온 머리를 집어넣는 것도 토일렛을 물리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토일렛의 상대인 카메라맨은 8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지만 사실 4편의 이 레스토랑 밖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죠. 그러나 다프크붐이 올린 풀스크린 버전 영상을 보면 사실 카메라맨은 에피소드 1부터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카메라맨은 백룸 시리즈에 등장한 48번째 엔티티 에이든을 모티브로 했다는 설도 있고 일본 공익 광고 시리즈 영화 도둑의 카메라남에서 모티브를 얻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스키비디 토일렛 영상은 9편에서 최초의 토일렛 동상에 카메라 마크를 칠하는 걸로 봐서 거의 대부분이 카메라맨이 찍는 것 같네요. 글리치 토일렛이 등장한 29편에서 카메라맨들이 춤을 추고 있는데 이때 치마를 입고 있는 캐릭터가 있는 걸로 보아 카메라맨 진영도 성별이 있는 걸로 보이죠. 스피커맨과 카메라맨은 표정도 없고 말도 따로 하지 않아서 영상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건 손짓, 발짓으로 이루어진 바디랭귀지가 대부분인데요. 그러나 토일렛을 고문할 때 토일렛이 말하는 수단인 노래를 알아듣는 걸로 봐서는 스피커맨과 카메라맨 모두 사람 말을 알아듣는 걸로 보이며 기생 토일렛에게 흑화당한 뒤 전투할 때 스키비디 노래를 부르기도 해서 말을 하는 걸 가능하게 하는 기간이 있다고 예상됩니다. 전투가 계속되면서 카메라맨들도 발전하는데 23편에서 등장한 정비공 카메라맨은 팔에는 수리를 위한 장비가 있으며 다른 카메라맨들을 수리해주는 역할인 것 같고 23편에서 같이 등장하는 연구원 카메라맨은 타이탄 카메라맨을 업그레이드해주는 모습으로 처음 등장하는데 이 연구원 카메라맨은 토일렛들이 강해지게 만든 기생 토일렛을 퇴치시키는 정화총을 개발하기도 하고 본인은 장렬하게 전사하지만 마지막에도 총을 던져주고 나서는 나중에는 다른 연구원 카메라맨들이 이 총을 양산하는 것도 성공해요. 그 후에 등장하는 큰 연구원 카메라맨은 일반 카메라맨들보다 큰데 양손에 정화총을 들고 싸우기도 하고 기생 토일렛에게 감염된 카메라, 스피커맨들을 낫게 해주는 정화포를 발사하는 차량을 담당하기도 하죠. 연구원 카메라맨들이 개발한 정화총은 카메라맨이나 스피커맨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지만 기생 토일렛만 정확하게 처치하며 37편에서 스피커맨들을 정화시킨 뒤 제압한 토일렛맨의 손잡이를 당기지 않는 걸 보면 아마도 토일렛맨을 끌고 가 또 연구해서 이 토일렛맨들을 정화할 방법도 연구하고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큰 연구원이 담당하는 정화포 차량은 37편에서 등장해 엄청나게 크지막한 정화포를 발사하면서 큰 스피커맨들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내요. 스파이더 카메라는 하프라이프의 생체 병기인 스트라이더를 모델로 만들어진 카메라맨인데 일반 토일렛들에게는 강하지만 특수한 능력을 가진 토일렛에게는 약해서 전투력 측정기 취급을 받죠. 이런 스파이더 카메라처럼 카메라맨들은 굉장히 대우가 좋지 않아서 원래 말이 없던 카메라맨이 기생 토일렛에게 감염당하면 스키비디 노래를 하게 되고 야심차게 준비한 정화포 차량은 감염된 타이탄 스피커맨을 구하려다가 G맨이 그 포를 대신 맞고 정화포는 G맨의 쿼드 레이저포를 맞고 폭발하기도 하며 그나마 G맨 토일렛과 비등비등하게 싸운 타이탄 카메라맨은 G맨뿐만 아니라 로켓 토일렛이 작곡하는 것까지 견뎌야만 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점은 타이탄 카메라맨을 수리할 수 있는 여러 연구원들과 환경이 받쳐준다는 점과 기생 토일렛을 정화시키는 정화총이 개발 성공과 동시에 기생 토일렛을 떼어내면 다시 스피커맨과 카메라맨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알고 박사의 발명품에 계속 당하다가도 반격을 한다는 점입니다. 스피커맨 진영이 재생하는 노래는 Tears for Fears의 Everybody Want to Rule the World 라고 합니다. 스피커맨은 등장부터 토일렛들과 잘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스피커맨 부금이 나올 때마다 토일렛을 죽는다는 뜻으로 Everybody Want to Rule the World 노래를 트는 것에 처형용 BGM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스피커맨들은 전투를 하지 않을 때 매번 춤을 추고 있는데 35편에서 기생 토일렛에게 당한 상태였던 스피커맨들도 정화총을 맞고 나서는 신나게 춤을 추고 있으며 옆에서 무언가 펑펑 터지는 상황에서도 킹받게 계속해서 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주죠. 25편에 등장한 이 스피커맨은 변기를 타고 다니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토일렛들에게 도망치는데 이걸 보고 카트라이더에 나왔던 변기 개조 카트인 루루카트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기생 토일렛 때문에 스피커맨들이 너무 잘 싸워서 문제였는데 그중 특히 타이탄 스피커맨은 여러 토일렛들을 물리치며 큰 힘이 되어주다가 기생 토일렛에게 뺏기기 시작하면서부터 토일렛들에게 스피커맨 카메라맨 연합이 밀리기 시작했고 흑화한 타이탄 스피커맨은 흑화하자마자 스파이더 스피커와 카메라맨을 쏴서 죽이는 등 흑화했어도 강한 모습만을 보여주는데요. 타이탄 스피커맨이 얼마나 강한지 아는 스피커맨 카메라맨 연합은 정화포를 동원해서 타이탄 스피커맨의 흑화 상태를 되돌리려고 노력했지만 타이탄 카메라맨과의 전투를 통해 타이탄 캐릭터가 얼마나 강한지 아는 G맨이 옆에서 항상 방해하는 탓에 연합군의 타이탄 회복 작전은 매번 실패하고 맙니다. 39편에 새롭게 등장하는 캐릭터인 TV맨은 카메라맨들이 당하고 있을 때 등장해 보라색 빛을 뿜어내고 그들을 최면에 빠뜨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데요. 세력이라고 보기에는 한 명만 등장해서 애매하고 그렇다고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토일렛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 정도로 강해서 나중에 여러
여러 명이 등장하는 세력으로 등장할지 아니면 혼자서 활동하는 개인인지는 아직까지 의문입니다. TV맨은 스피커맨들과 카메라맨들과의 사이도 의문인 캐릭터인데 확실하게 호의를 보여준 적도 없고 카메라맨들이 TV맨의 능력을 맞은 뒤 화면에 노이즈가 끼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과연 TV맨이 아군일까라는 의문도 있죠. 하지만 TV맨이 등장하자마자 토일렛들이 공격하려다 놀란 표정을 짓는 걸 보니 원래 세계관에서 강하기로 유명한 인물 같기도 해요. TV맨은 카메라맨이 엄지척을 보내주자 이런 표정을 화면에 띄어서 토일렛들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표정을 드러내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TV맨은 39편이 정식 등장으로서 첫 등장이기는 하지만 이미 34편에서 토일렛들 뒤에서 등장하기도 하고 36편에서 기생 토일렛에 감염된 카메라맨들이 나올 때 그 뒤에서 파란 화면으로 TV맨이 전투를 지켜보고 있었으며 37편에서 정화포 차량이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장면에서도 다리 위에서 전투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숨은 세력이었죠. 사실 TV맨이 메인으로 등장하지 않았던 이유가 중립으로 전투를 지켜보다가 타이탄 스피커맨 때문에 스피커맨 카메라맨 연합이 밀리기 시작하자 힘의 균형을 위해 전투에 참여했다는 설도 있어요. 거기다 영상 설명창에 스키비디 토일렛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서 과연 TV맨이 아군이고 스피커맨과 카메라맨들에게 계속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른다고 하죠. 스키비디 토일렛 시리즈에서는 인간은 9편 이후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아 그냥 엑스트라 역할이라고 하는데 도시에 아무도 없고 차만 남기고 다 도망갔거나 남은 사람들이 모두 토일렛으로 변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특히 4편이 레스토랑에서 변기에 앉아 식사를 하던 사람들이 토일렛들이 들어오자 모두 토일렛으로 변하는 장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변기로 변했다는 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스키비디 토일렛 시리즈를 만든 유튜버 다프크 붐은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유튜버였는데 그 중에서도 GTA 산 안드레아스 합성으로 유명한 유튜버였어요. 스키비디 토일렛을 만들기 전에는 게리모드와 비슷한 소스 필름메이커로 영상을 만드는 SFM 애니메이션 유튜버이기도 했죠. 닉네임의 유래는 아마도 왓더퍽 붐을 발음대로 쓴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스키비디 토일렛은 공식 게임인 스키비디 월 토일렛 어택이 곧 출시될 예정인데 다프크 붐은 게임 홍보 영상을 업로드했으며 플레이 도중 총으로 토일렛들을 물리치는 장면으로 봐서 아마도 공식 게임은 탕탕특공대처럼 플레이어만 컨트롤해서 상대방을 물리치는 게임으로 예상됩니다. 스키비디 월 토일렛 어택이 게임 설명에는 스키비디 토일렛과 카메라 헤드 간의 전쟁이 발생했다고 적혀 있어서 카메라맨들의 사실 진짜 이름이 카메라 헤드인 게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어요. 하지만 9편의 설명에는 카메라맨 vs 토일렛이라고 제작자인 다크프 붐이 직접 적어두었기 때문에 카메라 헤드보다는 카메라맨이 맞는 표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키비디 토일렛 시리즈는 대부분의 캐릭터가 변기에 있다 보니 얼굴만 바꿔주면 다른 시리즈와의 콜라보가 굉장히 쉬워서 베이비 인 옐로우 반반 유치원 버전 패러디가 생기기도 했고 공식 게임이 아직 출시되기 전이지만 토일렛 시점이나 카메라맨, 스피커맨 시점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도 등장했죠. 또한 영상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싸워서 리타이어 되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 캐릭터들을 모아놓고 과연 어떤 캐릭터들이 강한지 토론하는 컨텐츠도 많아지고 있어요. 오늘은 스키비디 토일렛 시리즈에 대한 100가지 TMI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TMI 중간에 잘못된 내용이나 제가 찾지 못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포비 하나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포바.